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경제에 관한 소식으로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시청자님들,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이요, IMF 이후로 22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대 청년들의 고용률은 수직 하강을 하고 있고 청년 취업 문제는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업률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업자와 실업률은 역대 최대고 지난 6월 대한민국 실업자 수는 113만 7천 명을 돌파를 했고, 이것은 IMF 이후로 관련 통계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1999년 이래 20년 만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정말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역대 최대고 20년 만에 사상 최대래요. 전부 다. 툭하면 IMF 이래 사상 최대라니까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부 경기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경제가 역대급 호황을 보이면서 다른 나라들도 평균만 중간만 하면 저절로 같이 성장하는 재미를 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 경제는 연일 바닥을 치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사상 최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실업률은 근 50년 이래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실업자 규모 최대치를 기록 중인, 실업자가 20년 만에 가장 많은 이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경제 호황과 주식 지표가 역대 최대치라는 증거들은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셔도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미국의 식당 종업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미국은 경제가 호황이라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로 여건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기적적인 게 가능하냐면 매우 간단한데요. 바로 친자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때문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는 1번,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2번, 각종 행정 규제를 철폐하고 대폭 간소화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며, 3번, 불법 체류자들을 척결하고 과도한 외국인 노동자 인구수를 줄여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노동 환경을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톱니바퀴들이 연쇄적으로 맞물리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 거예요. 얼음사이다 채널에서 저 역시 수도 없이 강조했었던 경제 정책들 아닙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가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일일이 칭찬을 했고, 한국의 기업인들은 천재적이라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치켜 세웠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기 나라에서는 엄청난 행정 규제들을 없앴고 기업하기가 좋다면서 이제 그 와중에도 미국의 기업 환경을 열심히 자랑하고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와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런 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입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이지만 저런 모습들은 부럽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지 해외 기업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국민들을 고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열심히 영업하러 뛰어다니는 거. 그게 바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니에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바깥에 뛰어다니는 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라니까요. 심지어 저때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기업 환경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기업 환경과 행정 규제들은 어떻냐라고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에게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웃었죠. 우리나라는 사업하기 나쁘고 행정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의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운동권 애들한테 계속해서 아랫사람, 호구, 개 취급, 핫바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 거냐, 아니면 기업가들을 우대해주고 노조와 떼법도 없는 우리 미국으로 와서 나하고 한번 큰 사업 해보겠느냐. 사실상 이런 신호, 시그널을 미국 대통령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기업가라면 솔직히 어떤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은요, 국민의식 수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리더가 할 일은 실질적인 사업과 행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밥을 배불리 먹여주는 것이지, 모호하고 아름답고 겉만 번지르르한 소리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리가 모자라서 유교조선이 망했던 게 아니에요. 그 유교 경전과 그런 옛날 그 한자를 외우고 산골짜기에서 그 열심히 배골막하면서 책을 읽고 그래 했던 게 아름다운 문구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게 아니라고. 아름답고 번지르르한 소리들은 논쟁에서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사업과 행동에서는 방해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나 지금이나 사업가와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탁상공론, 아가리만 번지르르하게 털어대는 사람들이 지식인으로 대우받는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참 좋습니다. 아까 전에 이 기사 보셨죠? 최저임금법이 났던 말던 미국에서는 지금 식당에서 알바하는 사람들도 그 2배 이상의 임금을 자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국의 차이예요. 저게 가능한 이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정치인들과 정책에서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요즘 구인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여러 식당들이 임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고,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에서는 최근 직원과 가족들에게 무려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만 예산을 1,700억 원 이상 배분을 했대요.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저런 환경에서는 20대, 30대의 빈털터리 청년들도 얼마든지 노동을 통해서 제2의, 제3의 인생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멕시칸 프랜차이즈 음식점인 치폴레라는 곳에서는 매출 목표를 채운 식당 종업원들에게 일주일치 임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도 했다고 미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식당의 말단 종업원들조차도 일 잘하면 잘나가는 대기업 사원들처럼 성과급까지 따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 시기인 한국의 단순 노동 일자리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저런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서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7달러 초반, 우리 돈으로 약 8,500원 내외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요즘 미국의 요식업계에서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시간당 평균 임금은 무려 14.79달러, 약 17,4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강제로 법으로 시킨 것도 아닌데 저절로 더 높은 임금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단순 일자리들 고용 여건이 저렇게 좋아도 그만큼 만약에 수천만 명이 넘는 후진국의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메꿔버렸다면 미국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임금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좌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받는 걸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미국 내에 1,600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폭 척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비로소 미국 경제의 혜택을, 미국 경제 성장의 혜택을 일반 국민들과 서민들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낙수 효과의 실현이죠. 기업이 번영을 하면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들이 복지 정책과 배급만 기다리는 비굴한 인간이 아니라 떳떳하게 내 스스로 땀을 흘려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당당하게 소비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러니까 미국은 잘 나가는 거예요. 저러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눈높이가 높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다만 청년들은 노동으로 흘린 땀방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을 뿐이라는 거죠. 한국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다라는 말은 정말 너무나도 잔인하고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못 본다는 거예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못 받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못 벌 거면 사람 대접이라도 받자고 사람들이 사무직이나 구급 공무원에 몰린다는 겁니다. 노동의 정당한, 힘든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근로시장만 형성이 된다면 기꺼이 땀을 흘리고 얼굴에 검댕이를 묻힐 청년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돈에 목마른 청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청년들의 임금이라는 것은 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꼬라지처럼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처럼 자영업자들의 몰락 등등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임금과 근로 여건이 지금보다 개선될 수밖에 없도록 저 미국의 사례처럼 여러 가지 환경 조성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와 인간 욕망의 본질을 인정하지 못하고 각종 규제와 통제만 떡칠을 하고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망상을 남들에게 강요하기만 하는 게 바로 좌파적인 마인드입니다. 대한민국의 1, 20대 학생들 그리고 3, 40대 청장년층들은 누가 정말로 자기들의 편인지 누가 진짜로 자기들의 밥그릇을 늘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지 피아식별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국민들 가난하고 못 먹고 살라고 미워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대한민국 정치인들 그 어떤 놈 누구보다도 나는 한국인 모두의 두꺼운 월급 봉투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의식 수준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허황되고 아름다운 슬로건을 패션처럼 걸쳐 입고 무한하고도 소모적인 백분 토론, 만분 토론을 일삼는 인간들을 더 좋아합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나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진 사람보다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더 좋아해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정신적인 가치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한국 경제만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한 달이 흐르기가 무섭게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고 옆나라 일본에서도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옆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철저히 실리를 챙기고 국익 외교를 하는 일본 정부의 요즘 모습을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실리를 챙기는 태도를 보면서도 이미지만 가지고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일삼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여론 수준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국인들은 아직도요,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니까요. 한국 경제만 왜 이 모양일까요?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권 좌빨들이 친노조 반기업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타깝다니까요, 이런 게. 경제가 나빠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히 정반대의 길로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는 거죠. 연봉 9천만 원 1억씩 받아가면서도 강성노조는 툭하면 파업질을 해대지 정치인 간신배들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민노총 세력의 눈치만 보고 벌벌 떨면서 표 계산을 하기 급급하지. 심지어 회사에서 인기 많은 인기 상품이 나와도 그 생산 물량을 조절하는 것을 경영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노조들의 허락을 구해야 될 지경이니 누가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현대의 인기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생산 물량 조절하려면 노조의 허락이 필요하다니까요. 누가 이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동 유연성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게 간단히 말하자면 해고가 어느 정도는 좀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자, 해고가 쉬우면 나쁜 거 아니냐고 가슴 덜컹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도 그게 무섭게 느껴지죠. 그런데 세상은 복합적으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제가 이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반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직원이 있을 때 사장이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저런 똥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현재 한국은 기업 정직원을 한번 뽑으면 그 사람이 정년이 될 때까지 무조건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됩니다. 일은 안 하면서 노조가 경영에까지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가 혼자 자유롭게 뛰어가라고 해도 능력 있는 사람들 나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헬조선 전문 패치 때문에 헬 적화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기업가들은 족쇄를 2개, 3개씩은 달고 100m 달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과 신규 고용을 꺼리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꾸 핏발리는 계약직이니 협력업체니 하청업체니 하청의 하청, 2차, 3차 하청, 4차 합청 이런 산업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귀족 노조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근로여건 질 좋은 대기업에서 근로여건이 질 좋은 대기업들에서 청년들을 뽑아다 쓰고 싶어도 겁이 나서 직접 고용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깨시민 짓거리 하고 다니면서 우파 유튜버들을 욕하는 그런 꼬맹이들, 이런 게 뭔지도 몰라요. 걔들은 부모 품 안에서 주입식 공부만 금과 옥조처럼 배워가지고 하청이 뭔지 2차 3차 이런 게 뭔지 애들 이해도 못한다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하고 지금 멱살 쥐고 머리끄댕이 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 한번 사람 만들어 보려고. 부모 용돈이나 받아가면서 이게 주입식 공부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아직 이 사회가 얼마나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맛이 가고 있는지 상상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투자가 감소되고 고용이 위축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요즘 좌파 코찔찔이들이 천지분간도 못하고 우리나라는 유독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면서 그러니까 폐업률이 좀 높아도 별것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사상이 참 무섭고 잔인합니다. 그죠? 그렇게 평소에 서민 더불어 사는 사회 강조하던 것들이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망해도 괜찮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사상이 그렇게 무섭다니까. 저쪽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 비율이 왜 높은지를 봐야죠. 인간 본성을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 한국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의 비율이 왜 높겠습니까? 고용 근로 여건이 개판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의 질이 너무나도 개판이고 월급쟁이 생활을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자기 능력대로 한번 벌어먹어 보려고 사람들이 야심만만하게 자영업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선진국들도 옛날에는 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는데 점점 떨어진 거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소득주도 성장 같은 개소리 때문에 이래 경제 구조가 건전화가 되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같은 개소리 때문에 지금 인위적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반기업 정책으로 한국 내수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 이거를 쉴드 치면 어떡합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자영업을 한다던 분들이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 알바라도 한두 명 고용을 해가며 자기 스스로 입에 풀칠은 하고 세금까지 내가면서 살고 계셨는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견디다 못 견뎌서 수백만 명 전부 다 길거리로 나오고 실업자 신세가 되면 그거 대책은 있습니까? 건물의 공실률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 건물주들조차도 세금 내기가 버거워지고 국가 경제 전체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소름 돋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정부가 세금을 쳐발라가지고 필요도 없는 곳에 단기 공공 근로 알바를 늘리는 이런 것들은요.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니에요. 세금 쳐발라가지고 관공서가 알바를 뽑는 거는 일자리가 아니라니까. 그건 국민들의 세금을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는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민간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세금 수입도 따라오고 국가 경제 전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좌파 사상은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발 아름다운 슬로건만 보지 말고 어른이면 어른다워지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